제가 지금 정신과 전문의거든요. 직업 자체가. 기본 성향이 밝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네, 사실 우울증이 제가 약간 낌새가 보였었거든요. 이거. 내가 메탈이 강하지 않으면 내 정신이 붕괴가 돼요. 똑같은 얘기를 3년째 듣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본인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직업이야. 장녀예요? 네, 저쪽이긴 하죠. 이름은요? 저입니다. 아버님은? 아버님 성함? 아버님 성함입니다. 엄마. 어머님 대단하시구나. 그지? 네, 좀 성정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좀 극성 맞으시긴 하죠. 엄마 자존감하며 고집하며 자존심하며 악착 같은 거며. 네, 맞아요. 올해는 이 직장이며 이 직장 관세 직업에 변동을 주고 싶어 하는 거 그만 쉬고 싶다. 네.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 응?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찾아온 것도 있고. 왜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좀 힘들 사람이야? 응? 현장에서 나 혼자 전문직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네. 뭐 생명공학을 한다든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건 그런 쪽으로 이런 공학도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걸 혼자 하는 거예요? 어. 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정신과 전문의거든요. 직업 자체가. 아, 정신과 전문이요? 네네네. 그거 때문에 오늘 상담을 온 거기도 하고 이 직업 자체가 제가 참 전에 이 직업을 고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참 예민하고 좀 되게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이걸 하면서 알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이나 예민한 게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걸 사실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기본 성향이 네. 기본 성향이 밝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응? 네. 혼자 연구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지금 정신과 이쪽으로는 거의 100%가 우울한 사람이 오고 다중적인 사람이 오고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오거든. 공황장애가 됐든. 네, 맞아요. 응? 정신적으로 되게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그걸 케어해 주기는 연륜도 너무 짧고요. 네. 지금 몇 년 됐어요, 전문의? 4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 때네, 그럼. 솔직히 조금 하다 보면 적응되겠지 했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부를 할 때가 그때도 속 편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진짜 매일같이 좀 본인이 우울하지 않아? 그쵸. 본인이 맨날 저기압일 것 같은데 우울할 것 같은데 기운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계속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좀 직종을 바꿔야 되나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가 여태까지 여기 쏟아부은 노력과 돈 그리고 시간 그런 게 너무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좀 많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론적인 공부를 현실에 써먹기에는 너무 연륜이 작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일이 또 가중되기도 하고 하루에 그러니까 이 상담사라든가 우리 같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머리를 쓰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멘탈도 강해야 되고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솔직히 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듣고 달래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나는 그러니까 이 정신을 그 사람이 들어주는 거 끝난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봐야 되는 거니까 남들보다 이중적으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력도 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우울한 얘기잖아 다. 그쵸. 근데 그게 지금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시간 내에 약을 먹거나 뭐를 해서 효과가 있질 않잖아. 장타로 가는 장기전이거든 이거. 그리고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 찾아오셔요. 저도 솔직히 사람인데 같은 얘기를 해도 나아지지 않으시는 환자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같은 얘기를 맨날 들을 때도 있어요. 사실 패턴이 비슷한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거를 저도 직업 특성상 어디다 누설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기에는 저도 일단은 상담사기도, 정신과 전문이면서 상담사기도 하고, 그쵸. 직업 정신상, 이거. 근데 지금 본인이 더 어떤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요. 붕괴가 되고. 사실 우울증이 제가 약간 낌새가 보였었거든요. 이거를 1년 차 때부터. 근데 버티자 이제 빚도 솔직히 좀 개원할 때 생겼고 그래 돈 같은 것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뭐 생활비라던가 돈 나갈 때도 많고 하니까 지금 당장 그만둘 수도 없는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속 편한 거 솔직히 하고 싶은데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게 이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다른 걸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바꿔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사람을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하루에 10명을 상대하는 거 하고 둘이 5대5로 나눈 거 하고 거기에 두 사람이 투입이 되면 3분의 1씩 나눠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네. 업무 부분을 조금 과중되어 있는 걸 다운시켰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다가 벌써 이제 전문의까지 나가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쏟아부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젊은 청춘 연애해본 적도 없어 4시간도 없이 이렇게 나이를 먹고 지금 또 계속 이어서 오는 거잖아요. 일이라는 게 공부하고 지금. 그니까 이거를 솔직히 자체도 우울해요. 그 그거 자체도. 이것만 보고 솔직히 달려오긴 했죠. 달려오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선후배 얘기도 듣긴 들었고 개원하기 전부터 각오는 하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듣기야 했죠. 근데 이거를 진짜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과별로 이렇게 상담도 많이 오시기도 했어요. 과별로. 근데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내과의 선생이나 뭐 치과라든가 치위생과라든가 뭐 이렇게 오는데 이쪽에 산부인과 계시는 분들도 오시고 선생님들 소아과도 그렇고 상담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 과별로. 그러나 이쪽 과는 내가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내 정신이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시는 지금 이제 환자들하고 같은 이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 감정이 동조화되는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게 결과가 있어 딱 고쳐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더 나빠졌어. 네.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약 좀 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일상의 똑같은 패턴에서 움직이는 것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 완치가 돼가지고 정말 괜찮아졌어요. 듣기가 되게 희박한 거라고 봐요. 제가 한 3년째 진찰을 봐주고 있는 환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얘기를 3년째 듣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저도 맨날 똑같은 소리 듣고 있으니까 진짜 또 그러네 하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직업 특성상 저도 일단 들어줘야 되고 진짜 해줘야 되고 하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근데 전문의 입장에서는 전 그래요. 내 정신이 내 머리 내가 피폐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어떤 일상에서 내가 사이코패스가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꼭 내가 사이코패스 같다고 어떨 때는.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네.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업이 본인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직업이야. 그건 맞아요. 그래서 사명감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가야 되시는 분은 맞지 이만큼 맞는데 중도에 바꿀 수는 없죠. 제 성향이나 전체적으로 교수했으면 딱 맞겠지. 전문 아까 내가 이제 성향을 놓고 볼 때는 생명공학이라든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든가 내가 교수, 그러니까 이론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너무 길고 현장 체험이 지금 짧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고 봐요. 지금 현재 내가 개원을 하고 하면서 비세무게 이거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 그게 안 돼요, 제 성격상. 근데 일은 막 가슴은 답답하고 버겁고 힘들고 어떤 변화 없고 결과물 없고 가운데 쭉 이어지는 맨날 이게 몇 년이 가도 같은 내용일 거거든.
근데 빚의 무게까지 같이 오니까 더 힘들 것 같거든. 빚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투입하세요. 나눠서 하세요. 전문의 선생님을 그러니까 페이 닥터를 더 구하세요. 응? 나눠서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은 이 업을 바꿔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야 나도 좀 치료를 받고 나도 조금 쉴 타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한번 해봐. 하면은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러면요, 나 빚도 있는데요. 페이닥터 보면 그 고민하지 말고 내 밥벌이 내가 한다 그랬어요. 어디나 월급을 줄 만큼은. 응? 그 월급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을 완전히 바꿔서 갈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되겠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턴을 하기엔 너무 많이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길로 쭉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바꿀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 근데 빚의 무게까지 동시에 눌리니까 힘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좀 커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건 나눠서 지는 게 낫지, 짐을. 응? 내가 지쳐 있을 때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의사의 길은 접을 수 없다. 지금 들어서는 거는. 맞아요. 저도 접는 거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 난리가 나실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극성 맞으시긴 한데 그래서 저는 요즘 연락을 안 하긴 하지만 사실 여기 온 거 아시기만 해도 난리가 나세요. 진짜. 나다다다 하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쏟은 게 얼만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응? 난리 나시겠지. 근데 지금 딸이 현재 처해 있는 그 답답하고 힘든 신경은 어머니가 못 헤아리세요. 현실적으로만 보시는 거라. 그래서 지금 어렵게 개원하고 어렵게 공부하고 이렇게 왔는데 포기하시면 안 된다. 선생님도 비슷하게 상담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특별하게 스트레스 해소할 시간 없어요. 선생님도 스트레스 해소할 시간 없죠? 근데 시간이 없죠. 그 해소할 시간 없이 계속 환자가 밀려드니까 그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일상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어떻게 해소를 하고 해야 될 시간은 없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모든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TV 채널도 음악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가 싫어요. 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소리를 막 이상한 거, 나 관심사 없는 다른 거 소리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고 제가 강아지를 키워요. 네. 우리 코코가 굉장히 나를 힐링하게 해줘요. 어떻게 얘 때문에도 힘을 얻고 얘 때문에도 기분이 전환이 되고 또다시 힘을 내서 다음날 또 같은 일을 하는데 참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참는 거 참고 가야 된다는 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안 하고 네. 나는 즐겨요.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니까 즐겨야 되고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케어해 줌으로써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희망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그래서 같은 상담직을 가는데 저는 그래요. 나름 내가 힘든 거는 가만히 이렇게 뭐 명상을 하고 음악을 듣고 트로트 들어도 좋고 음악을 들으면 좋더라고. 좀 날아간다고 할까? 머리가 좀 시원해진다고 할까? 일상에서 1시간, 2시간? 요걸 딱 접어둬요. 머리 아팠던 거. 머리를 식히는 과정을. 응? 그래서 단순한 행동을 해요. 제가. 머리 복잡한 행동을 하면 날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딱 가셔서 이 업무의 연속 동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머리 좀 식히라 그 말씀이시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을 듣는 거. 나는 블루로도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내가 거기까지는 완전히 내가 힐링이 뭔가 좀 확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네. 근데 듣는 것까지만 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 그럼 좀 우울함도 날아갈 수 있고, 응? 네. 어떨 땐 트로트에 꽂혔다가 어떨 땐 발라드에 꽂혀요, 제가. 응? 네네. 또 이제 어떨 때는 팝송에도 꽂힐 때도 있고, 랩에 꽂힐 때도 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많은 걸 치유해주는 것 같아. 어떤 직업이든 간에 제 경험담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요. 한번 써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네 심리적인 거는 그렇죠. 심리적이기 때문에 이 전파가 주파수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머리가 좀 편해지는 게 있다고 봐요. 그 리듬이 네. 이 머리
그래서 좀 머리를 식히는 건 음악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가한 사람한테 난 마이크 잡고 가서 1시간 부르고 오라고 그래요. 상담할 때. 다른 게 없어. 네. 지금 당장 그 사람을 기분을 해피게 해주거나 어떤 거를 확 딱 전환해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시간, 돈, 거리, 가서 특별히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귀찮아요. 근데 내가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거 요즘 핸드폰 하나 딱 틀으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네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심리적인 건 조금 네. 좀 안정도 되고 좀 이렇게 정리도 되고 좀 긍정적인 생각도 와요. 노랫말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건 비상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응? 너무 힘들 때 듣는 노래예요 그게. 많이 힘들고 막 그럴 때 좋더라고. 그냥 스킵할 건 스킵하셔야 돼요. 응? 그래야 살아. 그래야 이 업을 가지. 그걸 다 집어넣고 하나하나 하면 어떻게 살아?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멘탈이야. 그게 내 구력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경험치가 높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거고 경험치가. 아직은 그래서 연조가 힘들 연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10년 세월을 왔어. 딱 답 나와. 저렇게 하는 거 행동에 대해서. 벌써 답을 얻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를. 내 답을 못 얻고 헤매는 거야. 나도 힘든데 내가 환자를 케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힘든 시기니까 지금도 또한 공부하는 시기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닥터페이를 전문의, 좀 더 나보다 연조가 된 사람을 모셨으면 해요. 여기는.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지만요. 혼자 못해요. 지금 이 수위가 넘쳤어요. 지금 그 접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훌륭한 선생님을 좀 연조가 되신 분을 모셔서 네네.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배우시고, 응? 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알았죠? 결국 해야 합니다. 전향이라던가 바꿀 수 없어요. 그 마음은 100%, 200%지만 현실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럼 이 직업을 가졌어야 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럼 아니 본인의 선택이죠 이거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선택한 거지 이거는. 그죠? 선택을 해서 지금 뭐 1년, 2년 공부하는 기간이랑 바꾸라고 하겠어. 결정이 이미 난 거에 대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 못 바꾸는 거지 이게 전문직인데. 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응? 네, 나보다 좀 연조가 있고 경험치가 많은 선생님 한번 모셔보세요. 네, 좀 정신 좀 저도 잡아볼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